어제 최재 그리고 이창수 등 검사 3명, 총 4명의 탄핵 기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즉 목요일과 화요일 사이인 오늘 14일 금요일, 월요일 17일에 윤석열 탄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송이나 기사가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거의 뭐 날 받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날이 길일입니까? 17일이 길일입니까? 18일날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20일까지 하는 겁니까? 21일까지 하는 겁니까? 매번 방송 나와서 한 달 반째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무르익은 것 같은데, 또 오늘 아까 채널A인가? 동아일보인가? 아직 헌재 재판관들이 주요 쟁점의 평의에 뭐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밭을 오늘 좀 받았습니다. 20일 경찰 헌재 뭐 경계령 뭐 이런 밭이 있었고, 아까 최경영 TV에 갔더니 덕성여 중에서 17일, 18일 그 재량 휴교일이다, 재량 휴업을 한다, 이러니까 이때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썰이 있었고, 최근에는 야 어차피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썰까지 이렇게 같이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만, 뭐 예, 그쵸,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이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1일이 제일 지금 유력하긴 한 것 같습니다. 21일이 제일 유력하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더 미뤄지면 좀 더 미뤄지나 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하는지. 그러니까요. 헌법재판관이 알지. 헌법재판관들도 현재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채널A의 경우에는 제목이 이제 이런 거죠. 단독 헌재 선고 일정 논의 시작 안 한 듯,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 헌재 쟁점별 논의 못 끝내, 요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매일 오후 2시에 모여서 평의를 여는데 오전에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이걸 토대로 오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이거는 맞죠. 이런 시스템인 거죠. 평의를 하면은 이런 건데, 지금 아직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다음 주 초 선고기일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고, 뭐 그러니까는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이제 아직 다 결정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리고 쟁점별 논의 못 끝내,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쟁점을 5가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쟁점별 합의가 아직 안 끝난 것이다, 단계가. 그래서 이 쟁점별 합의에 있어서 쟁점마다 사실관계 확정 단계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탄핵 인용, 기각, 찬반 입장 서로 공유 안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럼 이거를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진행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논의를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냐? 먼저 각 쟁점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우선인 거 아니냐? 네. 이게 아까 5개 쟁점들에 대해서 결정문을 쓰려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결정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렇죠. 사실관계를 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여기 결정문에 쓸 것인지, 그리고 이 박근혜 때 박근혜 결정문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뭐라고 쓸 것인지, 이거는 죄다라든지 또는 이거는 뭐 헌법을 위반했다라든지 이거는 뭐 나쁜 일이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쓰려면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자, 이거는 파면이냐 아니냐, 요거를 결론을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별개 의견은 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그럼 별개 의견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네. 이런 과정을 갈 건데, 아직 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끝난 단계다라고 채널A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엄청 많이 남은 거냐,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냐? 근데 채널A 보도 내용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단계가 그런 것이고, 열심히 하면은 사실 이 뒤에 단계들이 뭐 이 헌법재판관들이 하루 종일 정말로 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고려하면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이 지금으로서는 지금 가능성은
이 높지만.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나 21일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어쨌든 그거는 결국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에 달렸다. 이거는 이제 이 채널 A들은 그렇게 이제 냉정하게 쓴 거죠. 해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MBC나 요런 데 보도가 있어요. 네. MBC의 경우에는 다소 평이하게 보도를 한 편인데 네. MBC의 경우에는 MBC의 경우도 결론은 21일이나 이 정도의 이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는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근거는 일단 MBC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는 내용과 절차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절차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측이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내용에 관련돼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이 나오기가 어렵고 절차에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정리할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어쨌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관례상 금요일 날 해오지 않았냐 선고를.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화요일은 이 탄핵 심한 변론기일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변론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선고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쨌든 오늘 이 다음에 언제 우리가 선고합니다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확률이 낮을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넘어가고 수요일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수요일 뭐 빌 것이고 네. 그럼 목금 중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관례상 금요일 날 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계산법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요 계산법으로 해도 금요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뭐 취재를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뭐 근거가 어떻다 이거는 다 떠나서 요거는 각각의 지금 뭐 근거들이 있는 거니까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각각의 이제 썰들이 있는 거지만 21일이 어쨌든 어떻게 가닥을 잡든 21일이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언론들의 해석이 지금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고민 해볼 수 있죠. 이제 하도 욕들을 하니까 뭐라 이제 여권에서 뭐라 하니까 지금 그 2024 헌나 2, 3, 4, 5 사건을 어제 다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고. 근데 그건 뭐냐면 논란을 가장 줄이겠다. 사회적 논란을 제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재 어떤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한덕수 변론이 먼저 끝났는데 왜 한덕수 걸 먼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건 번호상으로는 한덕수 사건은 윤석열 사건보다 뒤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건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조지호 박성재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죠. 날짜는 같지만 원래 이제 윤석열이랑 이제 같은 날 이제 저기 탄핵 소추가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드리는 거는 그래서 조지호 뭐 박성재 꼭 먼저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논란이 적은 방식을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심이 깊다. 그래서 이게 무슨 5대3 시나리오 때문에 생기는 파급이라기보다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섬세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는데 5대3론 중에 제일 신기한 견해를 이제 들었습니다. 5대3. 5대3에서 물론 3은 보통 세 번째가 누구냐는 좀 늘 경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정영식, 조한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고 초반에 제가 왜 그 정정민은 진보는 아닌데 약간 중도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미선도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정계선 뭐 이 정도, 문영배 정도가 조금 더 진보적인 법관이라고 둘 정도라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선, 정정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덕형 김영두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한창 이제 정영식이 있는 굳이 8명으로 되면 둘둘둘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명 그 이제 뭐 김영두설이 좀 더 있는데 보수로 가는 거 아니냐 뭐 5명 3명 나뉘어서 밥을 먹고 있다 뭐 이런 썰까지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썰이냐면 와 진짜 사람의 상상력이란 이렇게도 가는구나 라는데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끝나면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돌아오면 이제 헌재 소장을 또 아니면 탄핵이 기각되면 헌재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재 소장 자리를 노리고 한 명이 이제 3으로 가서 5대3으로 해서 이거 기각을 만들어서 헌재 소장을 한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또 서초동 바닥에 기자한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박해서 소개를 합니다. 신박해서 사람의 욕망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났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처음부터 8대 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최근 났거든요. 네, 나왔죠. 이제 그거에 비교해서 보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를 좀 절차적 논란 없고 며칠 좀 뒤로 미루는 바터를 칠지언정 소수 의견을 쓰기는 그러니까 별개 의견을 쓰더라도 소수 의견을 쓰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뭐 5가지 쟁점 중에 3가지는 탄핵 사유가 되고 2가지는 뭐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나 파면에 이를 사유는 아니지만 나머지를 가지고로도 법정 의견과 같이 파면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도 얘기 못해요. 어쨌든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파면이 아니다라고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자꾸 그 5대3론, 뭐 기업 대관, 뭐 용산에서 들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그 전에 다 사람들이 쌩까다가 그랬냐면 그런 쪽 정보가 구속 취소를 맞추면서 이제 생긴 이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긴 한데 그런 신경 너무 쓰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처음부터 뭐 4월 18일 저는 나겠지 이런 마인드로 이글스의 뭐 우승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롯데 우승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뭐 응원하는데 어디 응원인데요? 저는 야구팬 최강 야구. 네? 최강 야구가 요즘 또 문제예요. 제작사와 JTBC가 이렇게 또 미꾸라지처럼 지지공백이. 법꾸라지처럼 이렇게 또 피해 나갑니까 또? 아니 이게 쟁점이 네? 있습니다. 아니 어디 팀 응원하냐는데 아니 쟁점이 뭔지는 왜냐면 제가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김성근을 좋아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또 김성근을 진보가 좋아하냐 이런 또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니다. 제 김성근 SK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마리화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김성근 한화 시즌에 대한 어떤 또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분류한 헌법재판관들이 분류한 5개 쟁점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체포를 시킨 거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거치고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보를 제대로 게재하지도 않고 네.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비상 계엄의 요건도 아니고 네. 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네. 네. 여러분 야구 얘기 하지 마세요. 야구 얘기 이제 하지 마 이제. 네, 야구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야구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싸우고 김준우를 미워하고 쌍방울 레이더스. 네. 그 야구 얘기를 왜 합니까? 네? UMC 그것이 알기 싫다. UMC 노래 가사에도 그거 있잖아요. 쌍방울의 전 몰라요. 선수 팔기 뭐 이런 몰라요, 그런 난. 가사가 있는데 모르죠 나는. 네, 야구를 안 보는데. 네. 자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네. 네.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였다. 그 군인이 들어갔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그 군인이 거기 국회에 들어간 거는 다른 목적이 질서 유지의 목적이 개소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도 네. 개소리고 네. 군을 동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이것도 안 되죠. 네. 이거는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법조인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요거는 사실관계가 그쵸? 조금 사실관계의 단계에서 윤석열 쪽이 막 이제 주장한 거 그 진술을 막 흔들려고 한 거 요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동향 파악이었다. 뭐 그렇죠. 체포 지시가 정확히 있었다, 없었다. 뭐. 네. 네. 그리고 완전 이거를 증언한 사람을 네. 완전 나쁜 사람 만들어 버렸잖아요. 홍장원 씨하고 네. 등등 뭐 이걸.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서술할 것이냐, 사실관계를 확인 어떻게 했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5개 중에 예를 들면은 2개, 3개만 뭐 예를 들면 결정문에 담으면은 이게 파면감이 아닌 것이냐. 이 5개 중에 하나만 돼도 그쵸. 하나만 이거 다 중대 사안인데 중대 사항입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이거는 파면 확정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3개, 4개 다 들어갑니다. 최소 4개 들어가고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복잡하니까 그럼 뺍시다 뭐 이렇게 될지 몰라도
최소한 4개, 3개, 4개 들어가는데 이거는 무조건 파면이고 그리고 이 파면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8명이 다른 소리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8명은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러면은 이 마지막 하나를 뭐 넣을까요 말까요의 문제에 있어서 넣읍시다 라고 하는 게 뭐 5명이라면 아이 그래도 이거는 좀 빼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뭐 3명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를 들면 5대3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건 가상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네. 이것도 네.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네. 가상 시나리오잖아요. 네.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누가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어디 다른 누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이상한 얘기로 이제 유포시키고 그거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윤석열 월드에서는 진짜로 이제 5대3으로 이기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렇죠. 윤석열 월드에서 5대3으로 이기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매일매일. 김준호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걸. 근데 그냥 마음 편하게 네. 기다리시라. 야, 네. 여기 뭐 야구 유튜브 됐어요 지금? 하성킴, 김혜성 다 나왔습니다 지금. 야구 유튜브 됐어요? 아까 보니까 UMC는 히어로즈 팬인데 UMC가 선수 팔기 얘기한 거는 쌍방울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회고한 내용의 맥락의 가사였습니다. UMC 훌륭한. 김준우의 야구예요? 이 채널이? 김준우의 야구. 야구의 야자입니다. 예. 야구는 망했다. 야구망. 야구가 망했다. 야구는 망했다. 네. 뭐. 그래가지고 네.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 월드에서는 5대3으로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 네. 5대3이면 이기니까. 헷갈려 하시지 마십시오. 예. 3명이면 기각되니까. 네. 예. 자기 편이 3명이면 기각되는 구조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 잠잠한 것이다. 뒤로는 막 열심히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잠잠한 것이다. 윤석열 쪽에서 헌법재판관들 자극하지 마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잠잠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감독 선수경 감독 아닙니까? 네. 상대의 패까지 읽고 있다. 자, 내가 5대3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격은 뭡니까? 6대3으로 만드는 것일 거다.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겠지. 난 이미 읽고 있어.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침 또 마은혁 임명 왜 안 해? 최상목. 뭐라고 했죠? 네, 최상목 마은혁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임명 안 해? 이러죠? 그 이제 그 선수 겸 감독인 윤석열은 역시 오잖아. 역습 오잖아. 다 그러면 마은혁이 임명이 됩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딱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최상목이 딱 미들맨 최상목이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월드에서는 최상목을 못 믿습니다. 최상목이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명 중에 2명을 넣어줬잖아요. 네.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 임명해줬잖아요. 네. 최상목을 빨리 대신할 미들맨을 네. 보내야 한다. 네. 그게 한덕수다. 한덕수 결론을 빨리 내주세요. 돌아와라 한덕수. 네, 근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결론은 그러니까 이 내란 패밀리의 결론은 내란 패밀리 탄핵 시리즈의 결론은 윤석열로 스타트를 끊는다. 예, 한덕수가 먼저 앞질러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한덕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상목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윤석열의 대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의 대작전 뭐냐? 뭡니까? 자, 만약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민주당에 밀려가지고 이 대가 세지 않은 최상목이 밀려가지고 마은혁을 임명할 것 같이 된다. 그러면 국무위원 중에 한두 명 내가 사퇴시킨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마비된다. 근데 국무회의 정족수를 못 채우니까. 예, 근데 마은혁 임명은 국무회의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국무회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 임명하면 되니까. 그 이건 뭐냐?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면 조기 대선이 될 경우에 대선을 준비 못한다. 대선 일정 확정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항인데 사실 그것도 심의 의결 사항 아닐 거예요. 아닐 거지만 어쨌든 하지만 거기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려면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선 일정을 지정을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뭐 임시 휴일 지정도 해야 되고 그쵸. 예산도 결정해야 되고 각 부처에서 할 일도 거기서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선 준비가 안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민주당 깜짝 놀랐지. 너희가 하고 싶은 거는 조기 대선인데. 이것은
기시감이 드네요. 진종호 등을 사퇴시켜서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전법이 국무회의에서 된다. 네. 왜 그래서- 김용현이랑 지금 이상민은 다 사퇴했고 여가부 장관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석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또 없고 네. 장관 자리가 몇 개 비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최상목까지 사퇴를 하면 아니죠. 최상무이 사퇴라는 게 아니라 딴 사람 한 명이 그렇죠. 다른 국무위원 중에 김문수나 뭐 이런 사람이 그렇죠. 사퇴를 해서 네, 사퇴를 시켜버리고 국무의 정족수를 무너뜨려 가지고 네, 그래서 딱 카운터를 내미는 거죠. 아. 마은혁 임명 자꾸 압박하면 국무회의 망가뜨려 최상목 마비시켜. 이거는 근데 리얼 월드가 아니고 윤석열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윤석열 월드. 윤석열 월드. 선수경 감독인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네.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지금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기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구상을 하고 있다. 네. 그럼 제가 이걸 지어낸 얘기 같지만 조선일보에 제가 얘기한 건 조선일보에 나오는 얘기다. 조선일보에 이게. 나옵니다. 네. 조선일보가 그렇게 대단한 신문입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어디서 들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기까지 생각한다. 깊으신 분이네요. 생각보다. 사려 깊어. 근데 누군가하고 어. 지금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어. 누군가하고 이런 류의 토론을 했겠죠. 제2의 명태균과 함께. 제2의 명태균이라기보다도 참모들하고 이런 그러니까 토론을. 참모. 명태균 예. 같은 참모. 근데 명태균은 이제 좀 마법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법 쪽보다는 조금 이제 마법을 막 쓰는 쪽보다는 삼국지식으로 말하면은 좀 정치력이 높은 사람들하고 했겠죠. 지력, 정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장각이 아니라 이제 네. 저수 정도의 네, 뭐 어떤- 그런 류의 네. 장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겠죠. 그렇겠죠. 예? 국내의 일은 장소에게 묻고 국외의 일은 주유에게 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나라에서. 네. 그쵸. 그러니까 주유에게 묻지 않고 장소에게 물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안전가옥에서 묻지 않았을까? 안전가옥. 왜냐면 술 한잔 하면서. 그렇죠. 거기를 안전가옥이 대화에 용이할 수 있도록 바로 개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데. 바로 가져야죠. 네. 바로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로 가야 된다. 네. 네. 바로 간손미 정도가 아닐까. 간손미는 간홍 손건 미축을 얘기하는 거죠. 간선미 그렇죠. 네. 간홍선건 미축. 네. 네. 그렇습니다. 장소 주유 노숙 연목 육손. 네. 아무튼 네. 자꾸 이 탄핵 선거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결론은 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의 얘기를 좀 믿어라.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김상욱과 합체. 왜냐면 그 바로 다음에 김상욱 의원이 나오는 순서여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한다. 네, 그렇게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게 그래요라고. 네. 단식을 하고 그럼 전 옆에서 먹방을 할까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 말리지 않나? 아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니까.